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혼자 또는 부부만 생활하는 주거 문화가 확산되어 자기 취향에 따라 집안을 온갖 것들로 장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침대에 장막처럼 늘어뜨리는 장식용 커튼, 일명 캐노피도 유행이랍니다. 이렇게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집안을 꾸미고 치장하는 것이 과연 바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풍수지리라는 것은 이 산세를 보는 풍수지리가 있고 집터를 보는 풍수지리가 있고 또 인테리어 풍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세 풍수도 크게 보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집터 풍수가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풍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인테리어 풍수의 중요성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으면 거실이든 안방이든 그냥 마구제비로 갖다 막 쌓아놓는 분이 있어요. 봐봐요. 사진이 마음에 들고 액자가 마음에 들으니까 주렁주렁 걸고 보세요. 그리고 또 이 소품 같은 거 있지. 이런 것도 막 거실, 안방 다 쌓아놓는 거예요. 막 주렁주렁. 쌓아놓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실 봐봐요. 길목도 좁아져. 그리고 거실이 이렇게 넓은 거실인데 여기 쌓아놓다 보니까 이제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방도 원래는 큰데 물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좁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품이나 장식품이나 어떤 그 물건들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집에다 쌓아놓는 경우가 있고 옹색해 보일 정도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이것은 바르지 않다. 집에 들어갔을 때 거실이 여유 공간이 있는 게 좋아요. 여유 공간. 딱 들어가면 거실이 좀 시원하다. 여유 공간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좋습니다. 빡빡한 것보다는 그래야만이 복이 쌓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거실에 들어갔는데 막 사진은 다닥다닥 붙어 있고 막 거기다가 막 소품들로 꽉 차 있고 소파가 또 꽉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몸 움직일 정도가 되면 절대 큰 복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거실에 지나친 정도로 물건을 많이 쌓아놓거나 했다면 조금은 정리정돈해서 여유 공간이 생기게끔 만드는 게 좋다. 또 두 번째는 안방도 마찬가지예요. 안방에 막 안 쓰는 물건 잔뜩 쌓아놓으면 기운이 탁해집니다. 그래서 안 쓰는 물건들은 창고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누구를 주든지 딱 정리정돈해서 깔끔한 느낌이 들게끔 안방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지금 거실하고 안방 이야기를 하느냐?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거실이고 두 번째 중요한 곳이 안방이에요. 근데 거실이 기운이 탁하면 1차적으로 복그릇이 작아지는 거고 안방이 그 다음에 탁하면 두 번째로 복그릇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공간은 여러분들이 늘 기운을 살피고 맑게 하는 게 좋다. 맑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 진입을 하면 주택이든 아파트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로가 있죠. 통로에다가 물건을 잔뜩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통로가 좁은 느낌이 들면 아주 나빠요. 그래서 통로에는 어떤 물건도 쌓아놓지 마라. 통로에는 내가 집 들어오는 통로에는 어떤 물건도 쌓아놓지 말고 다닐 때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기운이 왕래가 잘 되며 좋은 기운들이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아파트 이렇게 진입하는 그 현관이나
또는 그 복도 있지 않습니까? 복도에 물건을 많이 쌓아가지고 사람 겨우 하나 다닐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은 그 좁은 만큼 복이 적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꼭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안방, 아까 뭐라 했죠? 안방? 캐노피? 이런 거 물어봤는데 제가 왜 이 얘기부터 하느냐면 이것이 지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부터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에 딱 들어갔는데 좀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기장처럼 아주 예쁘게 그 드레스 알죠? 이 드레스 야들야들한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모기장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잠자고 나오고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방이 적당히 클 때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안방이 크든 두 번째 방이 크든 방이 커가지고 침실이 허전해. 그러니까 내가 혼자 여기서 자는데 왠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이 들 때, 이때는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캐노피, 이렇게 그 모기장처럼 이렇게 그 드레스 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에너지가 굉장히 좋아요. 안정감이 있고 잠도 잘 오고. 그래서 여러분 방이 썰렁하고 잠이 잘 안 오는 분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불면증이 있거나 이렇게 방이 막 왠지 모르게 썰렁하거나 허전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예쁘게 캐노피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면 훨씬 잠도 잘 오고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똑같은 방인데 요거 하나 하는 거에 따라 다르냐? 요 장식 에너지에 따라서 기운이 달라져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응? 요 장식 하나 달아놓은 건데 에너지가 다르다니까. 방 분위기도 다르고. 그래서 기운이 썰렁하거나 방이 너무 크거나 안정감이 없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침실을 꾸미는 것도 괜찮다. 하나 그 증거를 제가 대면 어린 아이들 한 5살짜리 이렇게 5, 6, 7살짜리 아이들 거실에서 노는 데다가 조그만 텐트를 하나 갖다 줘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거실 밖에서 안 자고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자려고 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5, 6, 7살짜리 노는 데다가 이런 텐트 같은 걸 예쁜 걸 만들어 놔요. 그럼 다 그 안에서 들어가서 놀고 자려고 한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 기운은 작잖아. 이 공간 기운은 크고. 근데 그 텐트 안에 들어가니까 기운이 안정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공간 질량이 내 질량하고 좀 맞지 않거나 허전할 때, 그때는 이렇게 캐노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예쁘게 해서 침실을 꾸미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건 방이 너무너무 좁든지, 예를 들어서 방이 너무너무 좁든지 공간이 좁은데 이렇게 장식을 너무 화려하게 한다든가 너무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식이 집 분위기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집 크기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고 방 크기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고 이렇게 지나칠 때는 오히려 득되지 않다. 그래서 안방을 그 캐노피 같은 걸로 꾸밀 때는
자기가 생각을 해보면 딱 느낌이 옵니다. 아, 나는 이 방이 좀 크고 왠지 기운이 좀 썰렁하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봐가지고 느낌이 좋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진보다리를 많이 쌓아놓지는 말란 뜻이에요. 그런 캐노피 장식으로서 내가 안정감을 취하는 건 좋은데 안방에다가 짐을 잔뜩 쌓아놓고 이렇게 비좁게 만들거나 기운을 탁하게 하지 말라. 그건 득되지 않다. 그리고 이제 화단 같은 걸 아파트에 만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화분이나 화단을 좋아하다 보면 막 하나, 두 개 사다 놓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꽉 차요. 그러면 막 베란다가 그냥 꽃밭이 돼버려. 그러면 나중에 모질라니까 2단, 3단을 만들어. 보세요. 1단 가지고 안 되니까 2단, 3단을 만들어. 2층, 3층을. 그래 놓으니까 거실이 어떻게 됩니까? 베란다 쪽이 창문을 다 가리게 돼. 그러면 창문을 통해서 양기가 들어오는 거야. 대자연의 기운이 들어오고. 이 창문을 통해서 광명한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란다 쪽에다가 막 2단, 3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 놓으면 그 화단의 기운이 나를 누르게 돼. 그리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걸 막게 돼요. 그 화단의 기운에 의해서 내가 치이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꽃을 좋아하고 아무리 무슨 난이든 뭐 등등의 화분을 좋아하더라도 절대 도에 지나친 것은 득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아무리 내가 아파트를 예쁘게 꾸미고 화단을 꾸미고 싶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세요. 1단 높이 정도에서 예쁘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거실 창으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실 창 3분의 1 정도 높이만 하면 돼요. 3분의 2가 남아야 돼. 그러면 거실 창이 큰 집이 있고 작은 집도 있죠. 그러면은 거실 창 비례해서 화단 높이가 창 비례해서 3분의 1까지만 올라오는 건 괜찮다. 3분의 2는 남아야 된다. 이렇게 예쁘게 화단을 아주 과하지 않게 만들어 놓는 건 괜찮다. 근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집착으로 도에 지나치게 되면 득되는 행위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자는 방향을 묻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아파트에 살면서 어느 쪽으로 잠을 자야 되냐? 이쪽으로 잠을 자고 이쪽으로 잠을 자면 기운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자면 좋으냐고 묻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것은 아파트 전체 그 앞면을 보면 높은 쪽이 있고 낮은 쪽이 있어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방향이 있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노트를 줘봐요. 이거 중요한 강의니까 해드려야 돼. 이게 보세요. 이게 네모난 게 집이야. 이게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어쪽으로 자야 되냐고 묻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게 이제 안방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밖에 아파트 앞에 베란다 앞쪽을 보면은 높낮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화살표시 방향으로 물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이 높습니까? 여기가 높겠죠. 여기가 낮고. 또 화살표시가 이렇게 돼 있지.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물이 흘러나가는 쪽으로 머리 방향을 대고 자면 안 돼. 물이 들어오는 쪽으로 머리를 대고 자야 돼요.
이쪽으로 높은 쪽으로 머리를 대고 자야 된다. 그리고 물이 또 이렇게 흐를 수 있잖아. 그럼 물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머리를 대고 자든지 이쪽으로 머리를 대고 자야 된다 이 뜻이에요. 높은 쪽으로. 자, 물이 이렇게 흘렀을 때 머리 방향이 이렇게 하든지, 물이 이렇게 흘렀을 때 머리 방향이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방향을 두고 자면 되는데, 방문이 보세요. 방문이 예를 들어서 방문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방문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쪽 방향으로 자면 바로 보이면 부담이잖아. 아무리 머리가 이쪽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이렇게 방향이 됐을 때 여기다 침대를 놓고 이쪽으로 자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문이 여기 있어. 이제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머리를 바로 여기다 대고 자려면 문에 부딪힐 거 아니야, 기운이. 그러니까 그때는 침대를 이렇게 놓고 내가 머리를 이쪽으로 놓고 자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게 안방인데 문이 여기야, 저 방문이. 그럼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침대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안방을 들어가자마자 침대가 여기 있으면 내가 이쪽이 좋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바로 문 열면서 보이면 부담이잖아요. 그때는 이쪽으로 머리를 두고 이렇게 침대를 놓고 자고, 또 여기에 문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머리를 두고 여기다 침대를 놓고 자면 된다 이 뜻입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 방향을 말씀드렸냐면, 항상 집은 뒤가 높은 집이 있고 왼쪽이나 오른쪽이 높은 집이 있어요. 항상 이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도원대학당을 보자고요. 이 계룡산 주산이 높고, 바로 제가 여기 뒤 산 보이시죠? 두 번째로 이 뒷산이 높잖아요. 자, 계룡산 주산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등 뒤로 이 백호산이 두 번째로 높은 겁니다. 이 앞쪽으로는 계곡이 있고, 그러면 머리를 어디로 해야 될까요? 1차 산 방향으로, 주산 방향으로 머리를 대고 자는 게 좋아. 근데 부득이 이쪽으로 머리를 대기가 곤란해. 그럴 때는 이쪽으로, 이 백호 쪽으로 머리를 대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자는 게 편안한데 문이 여기 있어. 그래서 불편해. 그러면 이쪽으로 머리를 대고 자면 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집이든 두 가지 방향은 꼭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1방향, 2방향은 꼭 있다. 그리고 물이라는 게 집을 딱 찌면 뒤쪽이 높은 집이 있고 앞쪽이 높은 집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뒤쪽이 높냐 앞쪽이 높냐, 또 좌측이 높냐 우측이 높냐, 이렇게 높고 낮집이 좌우 전후로 꼭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이 꼭 나온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자, 좌후로 1차 높은 방향이 나올 수도 있고 전후로 높은 방향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자는 방향은 어떤 방이든 두 곳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곳이 나오는데 높은 방향으로 머리를 대고 자면 된다. 그런데 방문을 고려해서 부닥치지 않는 쪽으로 머리를 대고 자면 좋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왜 이 강의에 이 이야기까지 해드리냐면, 선생님 잠이 잘 안 오고 머리가 막 복잡하고 불면증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침대 방향을 바꾸고 싶은데 어느 쪽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묻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일이 가서 풍수를 보고 봐줄 수도 없고 일일이 방향을 봐줄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참고해서 방향을 정하라고 제가 기본 상식적인 것만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식을 참고해서 이렇게 잠잘 때 정하면 되고, 또 그래도 궁금증이 있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분별하기가 어렵다.
그때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 뜻입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도원 가족 다 방문해 가지고 있지. 인테리어가 잘 됐나, 뭐라고 할까, 방이 잘 됐나, 응? 그리고 뭐 소품이 잘 됐나, 이런 걸 다 봐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왜 봐주고 싶은 마음이 드냐, 제가 몇몇 회원 집회를 가봤는데 고쳐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몇몇 회원들 집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안타깝구나. 정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만 있으면 정말 한 번씩 돌면서 봐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일일이 다닐 수 없으니까 욕심내지 마십시오. 제가 아시다시피 너무나 바쁜 몸이니까 또 그것까지 욕심내가지고 맨날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1차적으로 방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